계속 도전하려는 남편이 더 박수를 쳐주겠어요. 지금 뭘 해? 그냥 좀 사고 치지 말고. 왜냐면 움직이지 그 뒤에, 마. 가지 마. 하지 마. 사인하지 마. 뭐 이렇게 말리는 쪽이세요. 어느 쪽이세요? 이제 남자들이 자기 친구들이 거의 퇴직하고 이제 한갑 넘으면 집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자기는 아직까지 현역으로 방송도 하고 있고 뭐 또 다른 너튜브도 하고 뭐 막 이러니까 자기가 관리비하고 생활비하고 이런 거는 보탤 수 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퇴라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치.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뭔가 같은 일이 있어서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뭐 똑같은 공간에서 그냥 같은 생활을 같이 하면서 보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저녁 때 퇴근하고 들어와서 보는 것도 보이는 게 많은데 하루 종일 있으면서 매번 봐봐봐. 그러니까 벌써 이제 질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신혼 살림이 이제 신혼 살림이 좀 이제 지겨운 거지. 말을 섞지 말아야 돼. 지금 말을 섞지 말아야 돼.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는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들면 가슴 뛰는 게 점점 줄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 꼭 직장이 아니어도 직업이 아니어도 새로운 일에 대해 도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의 의욕이 생기니까. 그래서 가슴 뛰는 새로운 일은 계속 저는 도전해보고 싶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 평생 탁구 하셨잖아요. 예. 그럼 탁구 말고 다른 일 설레이는 사업가 일 예. 있으세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운동선수 출신들이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서 뭐 동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투자를 좀 해보라. 네, 아까 동업인데도 그래. 주위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면 안 돼. 사실은 뭐 이제 저도 뭐 주위에서 누가 이렇게 주식 투자 한번 해보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뭐 억대로 이제 이렇게 잃고 이제 다시는 이제 주식도 이제 안전성에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주식 투자 망한 거는 아내분께서 모르신다고. 모르죠. 너 이거 나가면 이제 얘기 안 했었어요. 어떻게? 그럼 이거 어떻게 하세요? 오늘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여기서 최초로 하신 거예요? 제가 억대. 굉장히 용기를 낸 게 보니까 뭐 이거 다 이게 뭐 다 오픈하고 까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조만간 자연이 되겠는데? 타이에 의해서 자연인이. 하면서 자연이 되겠는데? 돈 없대. 화다님은 어떠세요? 100세 시대 이후에도 이렇게 뭐 계속 도전하는 삶을 원한다 남편이?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사회에 한 30년 정도 지금 있었거든요. 네, 감독. 그러면은 퇴직금이 좀 그쵸. 두둑하게 있는 거죠. 네, 한 번도 안 찾았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이제 스포츠 하니까 탁구 연금도 있겠죠. 그러면 연금이 좀 꽤 많이 있잖아요. 매달 딴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100만 원이니까 별로 뭐 김택수 감독도 100만 원을 받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노후에 쓸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전 괜찮기 때문에 사실은 젊을 때 우리 신랑이 이제 탁구 그만두고 이제 코치도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스포츠 용품점을 하나 했었어요. 근데 계약금을 많이 넣고 이렇게 했는데 보증금을 많이 넣고 했는데 처음엔 좀 장사 잘 되다가 나중에는 인건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접었어요, 빨리. 아니, 그러니까 더 하면은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접어야 되겠다. 해서 빨리 접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데 그 보러 한번 사주를 한번 보러 갔는데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뭐 한다 그러면 저는 두 손 두 발 다 남편은 남편은 도 하면 안 말리고 아무것도 안 남편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겨요? 제가 져요. 진짜요? 왜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기본적으로 힘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공간의 능력의 차이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많이 있어요. 김택수 씨한테는 이기잖아. 제가 말로 이기죠. 말로 이기고 실력으로는 안 돼요. 실력은 안 돼요. 친구지만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감독으로서 이 승부욕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 카리스마가 아니고 그걸 빼면은 현정아가 시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아니죠. 연금이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 정소녀 마담님도 사실은 도전 좀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도전 많이 한 거보다 몇 가지. 여러 가지 사업들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에도 한번 투자를 해봤는데 주식 얘기만 제가 나오고. 일찍이 했어요, 그걸. 그래서 남한테 그냥 맡겼어. 네, 돈만 보내주고 좋은 걸로 사달라 했는데 그 은행 주식이었는데
그 은행이 어느 날 없어지고 어느 날 없어지고 경기은행이라고 경기은행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느긋하게 있었는데 그냥 풀어날 것만 생각했지. 근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억대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그리고 땅이 있었는데 한 1,000평 넘는 땅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러더라고. 아는 동료가 야 이 바보야 왜 그 땅을 그냥 놀려. 그걸 이용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냥 놔두니까 땅값 올라가던데 그래도 돈을 벌면서 나중에 팔 때 팔으라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것도 맞는 말 같아. 괜히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 대출 받았구나 또. 그래서 또 땅 대출 받았어 또. 아니 그래서 진짜 건물을 지었어요. 아주 크게 시작을 한 거예요. 너무 크게. 이태리 레스토랑이고 아주 풀 코스로 나오는 인류 주방장님을 모셔와가지고요. 셰프님이 진짜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처음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뭐 IMF가 오고 아 그때 왜 손님이 왜 자꾸 뜸해질까? 숫자가 줄어들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너무 손해 많이 봤지. 재미가 없어졌네. 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졌어. 땅은 갖고 계세요? 슬퍼졌네. 땅은 갖고 계세요? 아니요, 딴 그냥 두지. 그냥 갖고 있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야 돼. 그래 아무것도 안 했어야 그래, 돼. 맞아. 그리고 이제 수입 가구 같은데 투자를 또 반 투자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튀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할 때마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아무 재주도 파스타를 없으면서 먹어버렸어. 근데 사실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도 이거는 똑같은 게 사실 쉬셨으면 제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하는 게 또 자식 입장인 게 바지를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옷을 좀 젊게 입으세요. 네. 나이대에 비해서. 맞아, 그래서 맞아. 약간 이제 배기 바지나 약간 통바지 같은 거를 또 어디서 본인이 사시면 그거를 본인이 또 수선을 해요. 이렇게 아. 맞춰서 맡기는데 또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하체가 가늘어지니까 그게 또 커버가 되는 그런 되게 멋스러운 바지를 이제 본인이 해 입으셨는데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몇 명이겠어요 사실. 근데 친구들이 야 너무 예쁘다 그거 어디서 났노 하니까 엄마가 아 그래? 하면서 이제 제작이 들어가신 거예요. 저런. 네, 근데 공장은 아시다시피 10장, 20장 제작이 안 안 돼요. 해주지. 100장 정도는 찍어내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컬러도 좀 몇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시다가 가장 노멀한 블랙, 카키, 청 이렇게 해가지고 300장을 찍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친구 300명 있나? 그러니까 아니래. 이제 애들이 색깔별로 구매를 좀 일단 할 거래. 어디 있어요? 친구들이 사갔는데 이제 물론 사가셨어요. 자, 뭐 색깔별로 너무 예쁘다 하는데 그 바지 하나면 되잖아. 그렇지. 더 이상은 이제 판매가 되지 않고 나머지 260장 정도가 저희 집에 있어요. 260장이. 60장이?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저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너 판매가 루트가 없니? 너 어떻게 동치미 좀 가져가 깔 수 없겠니? 근데 이거는 정확해야 돼. 엄마가 버리신 일이에요. 그거를 왜 저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하시죠? 엄마가 책임지세요. 차갑다, 차갑다. 내가 저렇게 얼음 같은 걸 놨다 하면서 끊으시고 그리고는 가을 바지인데 여름에 더우니까 어디 못 내놓고 그렇지. 그러다가 여름 바지를 또 제작하시고 가을 거 260개가 그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고객님을 고객님 원단으로 찍어내신 거예요. 어떡해. 도합 260 플러스 260 해보세요. 아, 머리 아파. 네, 그게 계속 있어요. 집에 있는 거. 그 단가를 본인이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네. 엄마가 아무 전공도 안 하신 분이 그렇게 메이드 하는 거면 가격이 3만 원이라도 이거는 말간데 너무 세다. 또 낮춰라 하니까 지금 8만 5천 원이던 바지가 여러분 3만 5천 원에 모실게요. 모실게요. 그러니까 아, 지금 자막 들어갑니까? 네, 예, 예, 예. 그래갖고 지금 그거를 자녀가 떠안으니까 그냥 조금 그 취미 생활은 가지시되 생산적인 일은 좀 삼가해 주시는 게 어떨까. 돈이 얼마야?
안 버리시는 게 낫다 진짜. 예. 나중에 그거를 뭐 이어서 이불도 만들어서 덮으시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예. 있을 겁니다. 셔틀 묶어서 구명조끼로. 아니 그리고 또 자연인 가실 때 한 5개 입히시고 해주세요. 여름 하면 되니까. 예. 아니 우리 고재숙 마담님은 그래도 이제 예전부터 활동하던 게 있으니까 좀 든든하게 이렇게 은퇴 후에도 뭐 굳이 이렇게 안 예, 해도 그동안에 지인분들이나 팬분들이나 묻는 말이 빌딩이 몇 개세요? 당연히 그랬으면 좋지. 물어보죠. 환희 걸순대. 하나도 없죠. 뭐 기획사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보셔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딸들을 막 이렇게 속된 말로 남자들 앞에 못 가게 하고 별명이 독일 병정이었어요. 엄마가 딱딱딱 그러면 그 소리 나면 남자 가수들이 다 도망가 버려. 내 옆에 남자 가수들이 서 있는 못 봐. 하면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나훈아 씨, 남진 씨 옆에 있다가 어메 어머니 오신다 이거로 가버리고 그랬어요. 무서웠어 그렇게. 나중에 나이 드셔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너네들 옥죄였구나. 남자도 몰랐고 오직 노래만 알았고 돈도 몰랐고 난 노래만 했으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난 노래만 하면 다 돈곡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아주 아둔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거기다가 엄마 가르치지도 않았고 부동산을 투자한다든가 뭐 재테크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무리 가르치지도 않고 우리도 몰랐고 그 많이 버는 돈을 어머니가 다 쓰셨어요. 사업한다고.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겠다고. 딸의 이름을 업고 요것도 해주다가 돈 없애버리고 요것도 돈 없애버리고 그 많은 돈. 바지는 안 하셨죠? 바지 쪽 사업. 하진 안 했지. 하진 안 하고 절대 하지 마. 별별 사업 다 했는데 어머니가 다 가져가 쓰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은퇴와 동시에 나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든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돼도 난 끊을 거다라는 주의세요? 저 끊을 거다라는 주의. 그러셔야 돼요. 네. 그렇게 키웠고 저도. 자녀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자녀가. 나이. 저는 결혼도 늦게 했고 예. 아기도 4년 만에 낳았으니까 늦죠. 이제 33, 31. 그러면 이미 끊으신 거네요? 벌써 끊었죠 저는. 자녀가 그 직업이 혹시 어떻게 직장? 큰 놈은 배우고요. 작은 놈은 엄마 닮아서 가수. 진짜요? 전소니, 전준이. 그러면은 사실은 왜냐면 배우나 가수는 수입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냥 아우, 저는 알아서. 그런 거 없고 내가 보통 뭐 누구의 옛날 유명했던 반야거스 딸 이런 소리 너무 듣기 싫어서 저는 하나도 보태준 게 없고 선을 달아준 것도 없고 이끌어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가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특하죠. 기특하네요, 그래도. 예. 근데 그게- 왜냐면 유명한 연예인 부모 엄마가 있으면은 그 후광을 좀 입으려고 하지. 그걸 너무 싫어했어요 애들이. 부모가 현명해야 되는데 저의 경우에는 제 생일날 네. 그리고 집사람 생일날 제가 밥을 사요. 자식들한테. 그렇죠. 밥을 사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뭐 당한 걸 그렇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부모 자식들이 부모 밥을 식사를 대접을 그럼. 하지. 맞아.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식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너한테 신세를 지지 않는 대신에 그렇지. 나도 은퇴했기 때문에 너에게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대 때, 우리 세대 때의 그 아버지, 엄마의 은퇴와 또 생활, 그 지금 여기 일어났던 사고들 이거와는 지금의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완전 다르죠. 우리 때는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고 퇴직금이 목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젊은 친구들은 이직이 우선 많고. 그럼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잘 헤아려야 돼. 기준을 잘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장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다 경험을 하시지만 이거 어려워. 맞아.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주식도 이것 때 리스크가 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겠다면 좀 상황이 좀 달라. 그거는. 조금 달라져. 그러니까 부모가 현명해야지
부모가 판단을 잘못해서 거기에 동조하거나 그 함정에 빠지거나 그러면 자식뿐이 아니라 이제 가정이 다 이제 쑥대밭이 나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버지 나 이번에 장사 뭐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돼. 아유, 저 자꾸 도와줄 수 여러분이 있겠어요. 안 도와준다 이렇게 자꾸 방송 얘기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세상을. 어린이들이 너한테 돈을 안 주는 건 정말 잘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정말 잘하시는 거네. 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가 분을 모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 많잖아요. 이거 정말 유명해요. 예, 네. 그러니까 강창희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은요, 은퇴 관련 강의만 3,000회가 넘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은퇴 후에 노후 설계를 해주시는 노후 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야. 네. 아마 이렇게 노후 설계하면 저희가 이제 이 의자 세팅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영님 씨가 이 노후 설계는 뭐 돈이 있어야지 하는 거 아닌가? 우린 나가야겠어. 이런 얘기를 그래서 했었는데. 억지로 잡았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없을 네, 때부터. 아마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노후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지 않나요? 예, 뭐 수백 번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별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 시골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이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과 둘이 셋이 사는 사람이 1인당 생활비 다르잖아요. 그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살 각오가 돼 있는가? 이게 문제지 몇 억이 있어야 되느냐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대답하기 어렵고, 다만 노후에 어떻게 하면 돈을 날리지 않을까. 예, 그에 대한 대답이라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을 그게 날리지 맞다. 않을까. 예. 그게 정답이다, 진짜. 내 돈을 지킬까. 네. 자, 그러면 좀 요약해서 알려주시죠. 어떻게 안 날리는지. 노후에 파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 첫째 리스크가 뭐냐면 은퇴 창업해서 실패하는 리스크. 야, 지금 맞습니다. 예. 아까 전에 그 청평땅 생각납니다. 네. 두 번째가 하고. 그 금융 사기 당하는 리스크입니다. 주식도 그렇고. 예, 기발한 상품 조심해야 되고 기발할 수가 기발한 있으니까 사기꾼이 많거든요. 너만 알려주는 상품.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중대 질병 병에 걸려가지고 돈 쏟는 그게 맞아. 리스크. 근데 네 번째가 말씀들 하셨는데 자녀 리스크, 자녀한테 돈 자녀 쏟는 리스크. 근데 이제 5번째가 심각한데요. 황혼이혼 리스크거든요. 그 황혼이혼 하게 되면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파산하는데, 놀란 게 뭐냐면 이 결혼 기간별로 볼 때 결혼해서 20년 이상 된 그 이혼을 중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1990년도만 해도 전체 이혼 건수 중에서 중년 황혼 이혼의 비율이 5%밖에 안 됐는데요. 2021년에는 39%더라고요. 거의 40%.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리스크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거기가 그럴 걸리면. 만하다. 예. 자녀도 있었고요. 네. 네, 자녀 뒤에 리스크가 붙다니. 첫 번째 고민 사연을 들으면서 그럼 네. 대충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네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네. 젊어서 노후에 대한 준비를 못해서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지도 막막하고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불려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이 60대라는 나이에도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라는 네. 사연을 여기서 출연자분 중에 한 분이 내셨어요. 예, 60대 여성입니다. 저예요? 예. 저요? 그러시면 어떡해요. 예. 아니 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고민이었는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많이 못 해놨죠. 그럼 맞네요. 맞잖아요. 이 나이에 어떻게 지금부터 풀릴지. 좀 하려고요. 그럼 맞네요. 맞네요. 네. 이번에 음원 2개를 냈잖아요. 예. 20년 만에. 예. 네. 그걸로 이제 조금 행사를 다니고 방송을 하면서 버는 것과 또 조그만 사업, 조그만 법인을 하나 냈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좀 노후 자금으로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때는 준비가 돼 있을 나이라고 60대, 그렇죠. 70대는 생각하는데 네네. 아직 없고 나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됩니까거든요. 근데 고재현 선생님은 네. 저 노래를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신데 제가 뭐 할 말은 아닌데 이 우리 신체 중에서 노화가 제일 늦은 게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78세까지 80까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노래를 하시되 네. 이렇게 뭐 돈 많이 받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이 재능 기부를 겸한 제가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예, 예. 단체 시니어 단체 같은 데서 이제 네네네네네.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을 예, 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걸 하시면 되고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조심할 건 뭐냐면 이 나이가 이제 퇴직을 하실 한 나이신데도 은퇴한 나이신데도 그렇게 공격적인 그런 투자 네. 이런 거는 참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좀 보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라리 주택을 갖고 계시면은 네네.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죠. 예예예. 5억 원짜리 주택만 있으면은 뭐그 70세부터 받으면요 네네네. 한 달에 150만 원씩 세상 떠날 때까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합치면은 절대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가정은 특히 나이 든 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이거든요.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지금의 저성장, 그다음에 인구가 줄고 저출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웃나라 일본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나이가 60쯤 됐을 때는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될 수 있도록 그런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정말 공감하는 게 집 가진 거지가 있어요. 한국은 맞아요. 심각해요. 네. 큰 집 갖고 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집에 따른 어떤 담보 그 대출이 있으면 이자를 내느라고 또 세금도 많고. 그 세금은 많이 나가고 집에 대한 그 저기 대출금 이자 내고 있는데 집은 큰 집이에요. 부자야 집은. 근데 사는 거는 거의 그냥 뭐 근근히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은퇴 빈곤층 비율이 40% 넘는다고 OECD 가입국 그 중에서 1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최근에 문제는 10억의 집이 있는데 10억짜리 집이 있는데 살기만 하고 세가 하나도 안 나오면은 은퇴 빈곤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상하죠. 그래서 선진국 사람들이 10억짜리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은퇴 빈곤층에 어떻게 넣어야 되냐. 근데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받으면 우리나라 이 은퇴 빈곤층이 20%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갖고 있는 그 주택을 유동화한다고 그러는데 그걸로 어떻게 연금화 시키든지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일본에서 문고판 서적으로 부동산이라는 책을 하나 샀는데요. 그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안이불의 부동산이 아니고 부채할 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마이너스 동산 시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어떤 사람이 100살 가까이 돼서 돌아가시는데 그 자식들은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더니 상속을 안 받겠대요. 비워놓으면 벌금 내고 그러니까. 그래서 팔려고 내놓더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돈 500만 원 얹어서 가져가세요. 어머. 그러니까 마이너스 동산이에요. 지금 웃으시죠? 일본은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웃으시죠? 근데 그게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가 됐을 때 우리 세상이 그렇게 안 바뀐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 고민 사연 볼까요? 네네. 두 번째 사연. 저는 이제 50대에 접어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도 꾸준히 납입하고 있고 은퇴 후에도 달마다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개인연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인데요. 첫째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둘째는 아직 대학생이고 둘 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거와 제 노후 문제 없을까요? 라면서 이거 자녀 리스크네요. 자녀 리스크. 자녀 리스크. 아빠 자, 이거의 주인공은 김택수?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은요. 김택수 감독님. 저는 이제 그 집사람하고 연금 최대 받는 게 100만 원씩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국민연금 제가 1987년부터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넣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연금도 들고 있고 또
또 퇴직연금도 들고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일 아까 리스크 중에 5가지 중에 저는 그 한 가지가 그 저한테 해당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녀 리스크 말고요? 네, 자녀 리스크보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신체가. 어렸을 때 이제 간염도 걸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작은 운동할 때도 부상도 있고 그리고 은퇴해서도 제가 허리 수술도 한 3번 하고. 아이고. 근데 이제 수명이 지금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과연 여기 은퇴 후에 저에 대한 어떤 나중에 어떤 리스크가 아파서 20년 병원에 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미리 부분 걱정을 건강이 하지. 지금은 근데 대표님 잘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근데 준비를 들어보니까 저 노주민을 끝내주게 준비를 하셨네요. 왜냐면요. 이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노후 자금을 몇억 원씩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공적 사적 연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인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미국이나 일본 노인분들에게 매월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공적 사적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이 70~80%인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하고 아주 일부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200만 원 올림픽 그 연금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그렇게 오래 드셨으면은 그게 대충 예상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퇴직연금 들고 그러니까 있고 아마 좀 상위 몇 퍼센트 연금으로 많이 예. 그러니까 연금으로 이렇게 준비한 분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7세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제가 보기에 65세까지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도 또 무슨 일들 많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일도 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까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녀의 자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러고 본인의 노후 자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눈 딱 감고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노후에 이제 좀 걱정되시는 건강 그 문제는 우선 중대질병보험을 하나 제대로 들어두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어디 요양시설에서 계실지 모른다는 걸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뭔가 그럴 때 시설은 어떤 데 가서 있는 게 좋은가를 미리미리 좀 봐두는 거. 그다음에 그 비용을 미리미리 보험을 들어서라는데 준비해주는. 근데 뭐 그런 준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재수없다고 소리 들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잘 돼 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런데 선생님 전 궁금한 게 저렇게 연금 많이 들어오 있다가 산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쓰냐고요? 본인한테 못 쓰고 산에 가가지고 나무 캐서 먹겠다는데 그 많은 돈을 아니야 산에 가도 돈 필요해. 뭘 쓰겠냐 이거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일에는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는데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하는 공부는 너무나 안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맞춰서 하는 거는 아껴 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좀 쓰고 또 좋은 일을 하는 데 쓰고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 최홍님 선생님부터. 전 너무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 아까도 이제 다 그렇게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만 이렇게 졸업하고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하게끔 해줘라. 근데 말이 쉬운 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한다든가. 결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15도 이 정도? 문제하고 너무 크지. 지금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다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를 아무리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해주면 자식들은 또 서운할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서운한 이게 이제 서운한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기반은 좀 해줘야지. 만약에 결혼을 시키는데 비용이 드는데 아이들이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학까지 보냈으니까 결혼도 니네가 알아서 했는데 능력이 안 된다면 기반은 조금은 해줘야 애들이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이 생기지 않을까. 자녀. 그래서 저는요 나중에 상속 줄 생각은 말고 약간씩이라도 도와준다고 하면은 이게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지금 그 일본도 걱정이 뭐냐면 돈을 다 노인들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을 때는 또 노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노노 상속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돈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젊은 사람한테 흘러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자녀의 자립을 해치는 문제, 자기 노후에 해치는 그런 정도라면 그건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녀한테 그 좀 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필요한 말씀입니다. 저기 제가 보면은 이런 전문가분들이 다 알려주시고 말씀을 잘하시는데 본인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제 준비요? 제 준비에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 이것도 출연료 받으시고. 노후 준비 지금 현역입니다. 현역. 그러면 네, 연금이나 뭐 이런 거 준비. 저도 국민연금 제가 1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 가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좀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서 고령사회에 가고 있는 일본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그 노인분들이 일하는 걸 보고 나이 들어서도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일이라는 게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평생 현역을 저는 머릿속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한 거는 저는 제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하셨네요. 일본 진짜. 가면 진짜 어르신들이 다 서빙하고 맞아, 뭐 맞아. 다 하시더라고요. 뭐 오늘 저희가 네. 이제 은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은퇴 앞둔 남편분들한테 꼭 해주실 왜 말씀이 남편분들만 아니 네.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남편분이고 아내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 제가 이제 가끔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제가 지금 60인데 또는 70인데 지금 이 강의를 10년쯤 전에 마누라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혼자 와서 들으면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하란 말이고 권하는 마누라가 다 하고 있는데 내만 안 듣는 마누라 누가 설득하란 말인가. 맞아요.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입병이요. 근데 저는 생각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70에 깨달았던 80에 깨달았던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